네,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세월호 유가족과 2차 면담을 갖습니다. 이 답답한 세월호 정국이 풀릴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이 문제 두 현역 의원과 함께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 그리고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3자 협의체, 여야 그리고 유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상 3자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쭉 요구했던 게 야당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법안은 여야가 같이 만드는데 여당에게 자기들의 뜻을 좀 피력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어쨌든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예. 여당이 유가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뭐 2+1이 되던 여당과 유가족이 만나고 또 유가족과 야당이 만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때는 또 여당, 야당이 만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새누리당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유가족과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이 수용 가능한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히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이 그동안 대화를 거의 하셨다고 하는데 새누리당도 그동안 우리 유가족 여러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3자 협의체 문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가 1차 협상에서 합의하고 근데 또 야당에서 이것을 파기하고 또 2차 재협상을 했는데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야당에서 파기하고 다시 또 제재 협상을 하자고 하려고는 말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3자 협의체라는 아주 기형적인 또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3자 협의체 문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야가 충분히 수기해서 또 세월호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야당이 결국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자 협의체는 우리 야당이 정말 기형적으로 다시 그 재협상 파기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조금 추가를 좀 할까요? 이것을 저희가 3자 합의체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져요. 3자가 완벽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야가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법이 이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상반기에 있었던 환노위에 소위로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를 꾸려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을 불러서 사실은 통상임금 부분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부분 이것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러나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철도 파업이 있을 때 지금 당대표 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당대표 하고 계시는 김무성 당시 의원께서 나서셔가지고 사실은 3자 간 협의를 거의 합의에 가까웠죠. 협의를 통해서 물꼬를 트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대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었고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유가족들을 개별적으로는 좀 만나셨지만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대책위 차원에서의 분들을 만나서 특별법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 논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월요일 날 만나셨고 오늘 또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만나셨고 또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TF팀도 여러 차례 만났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유족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합의해서 합의한 두 번의 협상 결과를 파기한 야당의 선사과, 이게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파기에 대해서 야당 내에 단일 의견을 낼 수 없는 당내에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도리어 새누리당에 덮어 씌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조금 보완을 할까요?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얘기 중요하니까요. 30초 아니,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미 87 합의 그리고 819 합의 저희가 최대한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유가족들이 보시기에 또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완권 원내대표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1차 만나셨고 또 2차 지금 면담인데 1차 만남 이후에 좀 오해가 좀 풀렸다 아니면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오늘 좀 기대 좀 해도 될까요? 우선 그동안 유가족들하고 채 못한 얘기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예. 오해들을 푸는 그 대화가 이미 진행됐고요. 예. 충분히 저희의 입장,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뜻도 전했고 예. 또 이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예.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또 그동안 못한 마저 얘기 이런 것들을 서로 정말 마음 터놓고 하는 자리가 저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랑 지금 유가족 대표랑 만나면서 야당이 협상에서 오히려 좀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저희 그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여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나서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면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유가족 대표를 만나서 확실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요. 이완권 원내대표 만나고 나서 분위기 이랬다라는 거를 그 사후에 통보를 받는 이런 입장이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네, 과정이. 첫날 월요일이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시고 바로 유가족들이 우리 당 원내대표를 또 만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했고 그동안에 밀린 것들을 좀 풀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풀고 그러나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나가지 않았지만 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했고요. 또 어제 저희가 유가족 측하고 다시 또 만났습니다.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 박영선 대표께서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제 오전에 있었었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김병호 씨 문병한 거, 예. 문병 가한 거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김병호 씨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촉구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그 질문 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청와대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이제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지금 만나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만나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앞에 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여한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늘 말씀하셨던 게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유가족들이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특별법은 답보 상태이고 하니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진상규명에 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신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나 주셔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안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라. 예. 국회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 또 그런 것들을 받아서 국회가 대통령 시녀처럼 만들으라고 만드는 것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삼권 분립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야당이 급하기만 하면 대통령부터 끌어들이고 쫓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동안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계속 재판 중에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 사고 원인, 또 이 재발 방지 대책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는 적어도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아서 충분히 상의하고 또 유족들의 의견을 듣고 또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토론 드리겠습니다. 저희 1분 안에 정치적인 의도 말씀해 전혀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급하기만 하면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과연 급하지 않은 문제였는가?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이 흘렀습니까? 유가족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리다 지쳐서 40여일 전에 한 분이 단식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죽게 생겼고, 그리고 대통령님이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다름 아닌 유가족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 내가 언제든지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그걸 지켜달라고 하는 그 작은 소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시간이 정말 없으셨느냐. 그 사이에 7월 말에 휴가도 다녀오셨고, 영화 명량도 보셨고, 그렇게 하실 시간 조금만 내셔서 유가족들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말 알아서 법안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법안에 따라서 제가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셨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 야당이 결국 두 번의 합의안을 파괴하고 거리로 나가고 또 단식하고 이런 것들 있죠. 또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2008년부터 한 해만 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끌어들이는 걸 그만하고 적어도 여야가 재협상안을 빨리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여기에 충분한 야당의 안을 가지고 와서 확정되지도 않은 안으로 협상한 다음에 타결해놓고 가서 파기하고 이런 것 반복하는 것은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변해야 된다. 더 이상 그 과거 같은 농성, 장외투쟁, 또 단식 이런 구태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장외, 단식, 농성 저는 이걸 하고 싶어라 하는, 이걸 즐기면서 하는 국민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국민들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왜 국민들이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국민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국회가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야가 노력해서 합의안을 냈는데 국민이나 유가족이 보기에 불충분하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충분한 의지가 담기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저희가 진상규명 완벽한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야가 저는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하는 자리를 3자 협의체로 하자로 저희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라도 3자 협의체든 2자 협의체든 오늘도 만나시고 하니까 오히려 유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을 성안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더 이상 농성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하고서 파기한 게 야당이에요. 스스로 파기해놓고 거리로 뛰쳐나간다?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합의안을 파괴한 정당이 밖으로 뛰쳐나간다. 본인들이 파기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농성한다. 또 청와대 앞에 가서 한다. 이것을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회라는 것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고 또 법이라는 것은 여야의 타협의 산물인데 이런 타협의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장외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이런 갈등을 가서 조정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설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대통령까지 나와셨던 분이 나가서 단식을 한다. 도리어 단식하는 분을 말려서 저 생명에 위태롭지 않게 좀 도와줘야 될 분이 같이 동조 단식을 해서 도리어 단식하는 사람도 단식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자, 바로 그러면 그 질문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예. 예. 지금 문재인 의원이 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동조 단식. 그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단식이 대려 갈등을 더 조장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에도 하셨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의원의 단식 과연 사회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 걸까요? 풀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는 방식은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국민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미 광장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문재인 의원께서 단식을 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 아주 저한테요? 간단한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끊으면 이 문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 유가족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는 방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재인 의원께서 지금 취하고 계신 방법은 이미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40일 넘게 단식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분을 그 단식을 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거길 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단식을 끊지 않고 계신데 그럼 정치인이 나머지는 국회에서 저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본질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왜 광장으로 국민이 나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유가족들 제가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계시니까 유가족 만나셔서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노라고 하는 의지 천명하시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의원은요, 야당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낙선한 분입니다. 실제 야당 지도자분의 한 분인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야가 이렇게 갈등할 때 조정하는 역할, 또 국민과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본인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 지금 수해가 나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지역구가 있는 부산 시민들 챙기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 문재인 의원이 할 역할이 지금 그거고 또 하나는 단식을 중단하고 또 단식 중인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왜 단식을 하느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많은 의원들하고 대화해서 풀어내는 것이 지도자 역할이지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는다. 부산 시민들이 지금 수해 나서 고통받고 있는데 단식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치하는 분이. 한 번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금 현재 갈등 상황,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것으로 그럼 덮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의원도 본인은 얼마나 해당 지역으로 가셔서 그걸 챙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전 국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오히려 알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장외 또는 그 국회를 버리고 가는 것,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4년 사학법 개정 투쟁 때 가장 장기로 하셨습니다. 2달 넘게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장외에서 맴도셨습니다. 저희 작년에 국정원 투쟁할 때 저희는 2달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오죽하면 50일 만에 국회로 돌아왔었습니다. 야당 내에 온건 아니, 합리적인 그래서요. 국회의원들 15분 가까이 장애 투쟁은 옳지 않다. 그리고 명분도 그때도 없다. 이렇게 사학법 투쟁 때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대표셨으니까 사학법 투쟁 때도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에게 말을 해서 이거 풉시다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산상회동을 통해서 풀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당이 조금 더 양보하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치력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끝내고 이런 정치력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꼬인 상황, 국정이 꼬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전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전국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것은
여당이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당이 합의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좀 차원에서 드릴게요. 해결해 자, 주시면 좋을 것 우선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당내 차기 대권이나 당내 당권 관련 가지고 아니 정치적으로 이 단식을 이용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께서.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속내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복잡한 당내 계파 간의 당권 경쟁,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강경파, 친노 강경파가 합리적인 온건파들을 공격하면서 결국 합리적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실질적인 복잡한 당내 상황이 문재인 후보가 결국 세월호 핑계를 대고 단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 민생은 팽개치는 아주 지도자로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좀 사실 오늘 이장우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16 세월호 참사 처음 일어났을 때 정치권이 다 반성했습니다. 정부가 반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의 시작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 야당의 어떻게 보면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의 안에 무슨 당내 계파의 갈등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저는 이건 정말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비상한 상황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비상한 상황은 맞는데 저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인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비상한 상황은 맞는데 새누리당은 세월호 대책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 요즘 안전 문제,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겪는 경기 침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국민들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상한 상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세월호 해주셨는데요. 특별법에다가 경제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경제도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 심리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야외 자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있느냐?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상반기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고 해야지만이,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가 될 텐데,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그것이 심리인데,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죠.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월호법이 먼저냐 아니면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먼저냐. 지금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각각 1분씩만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월호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렇지만 지금 민생 법안이 어제 보니까요. 이 민생 법안 중에 지금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이러한 법안들이 지금 산적합니다. 지금 본회의에만 93건, 예. 그리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만 43건,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그 주요한 경제 현안 법안, 이게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안은 뭐냐면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의 실질적인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지하게 대화를 계속하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봅니다. 시간 한 1분, 만에 1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법안 중에 사실은 논의가 제대로 아직 되지도 않은 것들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논의는 좀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상임위를 통과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약간 좀 침소봉대된 것이 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민생법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파기했다 어쩌다 말씀은 하시긴 하지만 87 합의 때 이미 그 양당의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하신 거죠. 빨리 협의하셔서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국회로. 저희 국회 들어와 있습니다. 단식도 국회에 중단하고. 국회 들어와 있으니까 예. 하시라도 저희 방으로 오시면 그래, 만날 수 빨리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